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의 용량은요, 저런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생산을 16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저런 식이래. 다 나와 있네. 그쵸?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실내 구간의 길이 정보를 이용해서 추론을 할 거예요. 모평균에서 요 녀석을 이용할 거거든. 정확하게 공식으로는 요 녀석 2 곱하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이용할 거야.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뭐였었냐면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요. 표본 평균들로부터 여기서 한쪽은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주고 더해주고 이렇게 했었어.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이 내가 뭔진 모르지만요. 잠깐만. 95%니까 1.96 챙겨주고 그 다음에 루트 n은 4분의지 시그마 로부터 이런 식으로 됐던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저 오른쪽에서 왼쪽 거를 빼버리게 되면 2 곱하기 1.96에 4분의 시그마 1개 755.9에서 746.1을 뺀 거야. 그럼 얘들아 저거를 조금 침착하게 계산할 필요는 있어요. 여기에서 746.1을 빼겠대. 그럼 얘들아 이거 얼마야? 9.8 아니야? 맞지? 이거 잘못 계산하면 우리 다 끝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9.8로 적어줘.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계산을 할 때, 쌤, 나 알겠어. 이거 100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여기가 지금 2분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넘어갈 수 있지?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하면 얼마야? 196 시그마는 2 곱하기 980인데 980은 196으로 나누면 5 정도 되지 않아요? 보이니? 얘가 5 곱하기 196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러니까 196을 날려버리게 되면 시그마 값은 10이구나가 여기서 나오게 돼요. 괜찮니? 응? 그 다음에 지금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할 때 여기는 이제 99%로 가네. 그리고 몇 개를 추출했는지 모르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시그마를 구했으니까 여기에서 이 관계식을 한번 나타내 봅시다. 이 녀석. 자, b-a는요. 실내 구간의 길이 2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2.58을 적어줘야 돼요. 99%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n은 몰라. 그리고 시그마는 내가 방금 구했어. 10으로. 그쵸? 이 녀석이 6 이하 이런 식인 거야.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잘 해주시면 이제 답이 나올 것 같아. 자, 루트 n 넘기고 6으로 나눠주고 그 6분의 2 곱하기 2.58 곱하기 10 이런 식이야. 그래서 얘를 잘 계산해야 되거든. 자,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요? 일단 반으로 쳐. 3으로 만들어버려. 그 다음에 2.58을 3으로 나누게 되면 나눠 떨어지거든. 근데 얘를 편의상 우리가 이 10도 없애고 여기 25.8이라고 생각해 놓자. 그러면 이거 3으로 나누면 한 6.6 정도 되나요? 뭐라는 거야? 와. 8.6 정도 되죠? 이건 맞니? 그죠, 맞죠? 와, 충격적이다. 얘들아, 그럼 이거 제곱해 주세요. 음, 그러면 86을 열심히 제곱해. 그러면 3 올라가고 51 되고 그 다음에 8 되고 4 되니까 6, 8 이러니까 7, 3, 9, 6인데 이거를 우리가 100으로 나눠야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73.96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따라서 n의 최소값? 뭐 이런 거 구하라니? 최소값은 그러니까 74 정도로 구해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흘러가요. 혹시 이거 풀 때 어떤 게 좀 그랬어? 음, 음. 혼자 풀려고 할 때 손이 잘 안 가? 둘이 너네 다 똑같지? 그치? 이게 일단 얘들아 처음에 할 때 있잖아. 저걸 써봐.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무 이게 공식이 이 문제 상황을 보고 바로바로 아마 안 떠오를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실전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걸 보고 바로 이런 것도 당연히 안 쓰고 이식만 써야 돼. 그렇잖아? 실전에서는. 근데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뭔가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해가 살짝 잘 안 되는 느낌인 거지. 손이 잘 안 가니까. 어. 이게 우리가 샴푸 한 개의 용량에 대한 뭔가 통계 자료가 있는 거야. 근데요, 내가 얘를 몰라. 왜냐면 이거 전수조사 할 수는 없으니까. 공장에서 지금 생산 중인데 얘네 다 따가지고 어떻게 조사해? 갖다 팔아야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16개를 샘플링을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내가 얘네 막 다 부어보고 뭐 이렇게 용량을 따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 그럴 때 이게 95%의 신뢰 구간이 이런 식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떤 식인 거냐면 이 16개의 평균에다가요. 내가 근데 이 16개가 다 대표를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범위를 이렇게 추론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내가 신뢰도를 95%라는 기준으로 잡아서 내가 이 오리지널 평균, 모평균은요. 내가 16개의 평균의 데이터에다가 이제 신뢰도 95% 상수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 이거 16개 뽑았는데 이거를 루트 씌워준 녀석분의 원래 모표준 편차를 빼주고 더해주고를 한 사이 안에 이 뭐 공장에서 생산되는 샴푸 한 개의 용량에 대한 평균값을 추론을 하겠다라는 의미인 건데, 근데 이거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솔직히 망해요, 실전에서. 그렇잖아. 쌤은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입장이라 계속 설명을 해주면서 써주고 하니까 그냥 이해가 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 건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걸 딱 봤을 때 당연히 상황을 그리면서 이해하면서 풀어나가는 게 좋긴 하지만 이게 실전에서는 사실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야.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16의 동글뱅이 치고 16개 이미 추출 이런 데 나와 있는 숫자 동글뱅이 치고 95% 동글뱅이 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줄 한번 친 다음에요. 여기서 여기 뺀 거를 딱 적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95% 상수 1.96에다가 그 다음에 연원석에다가 루트 씌운 거 분의 시그마를 그냥 바로 적어야 돼. 음. 그러니까 그 괴리가 좀 있어서 아마 좀 힘들 거야. 왜냐면 우리가 확률 같은 거 풀 때는 당연히 문제 읽고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그거랑 관련된 뭐 경우의 수든 뭐 어떻게든 뭐 구하려고 하는 그런 거를 많이 해왔다면, 사실 지금 이 통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그 상황을 이해했다고 그래서 뭔가 그걸 바탕으로 푸는 느낌은 솔직히 아니지. 그냥 솔직히 무지성 공식만 대입해도 당연히 답은 나오지.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좀 개념적으로 얘랑 매칭이 좀 되려면 방금 내가 얘기하듯이 좀 스토리텔링을 갖다 붙여가면서 하긴 해야 돼. 근데 보통 그걸 잘 안 해요. 고3 되면 더 안 해. 왜? 방금 내가 동글뱅이 밑줄 친 걸로 문제가 다 풀리니까 고3에서 통계가 그래도 모의고사 4점짜리로 한 문제 나오거든? 9월이랑 수능 때? 근데 그럴 때도 4점짜리인데 지금 한 듯이 풀리면 맞춰줘. 한 문제 나와. 통계에서. 너네가 내년에 볼 모의고사 수능에서 이게 4점짜리로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어. 안 나올 때가 더 많아요. 통계가. 그냥 경우의 수 하나 확률 2개 때릴 때가 훨씬 많거든. 3점짜리로 좀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공식 이용해서 풀리게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데 공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개념 원리 할 때는 그래도 좀 시간 투자를 해서 방금처럼 좀 하려고 애써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공식을 써야 되지? 이런 것들. 근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사실 상황을 이해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에 이 공식을 쓰는 뭔가 이유가 막
뭐 엄청나게 납득이 되고 뭔가 그럴 것 같지는 않거든. 좀 뭔가 추상적이잖아. 그치? 음. 이 단원이 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은 단원이에요. 음. 여러분들이 이게 개념적으로 100% 상황이 이해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쓰면서 사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쌤이 개념 설명할 때도 얘기했다시피 이게 그 통계학의 극히 일부분만 배우고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게 그 다음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다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냥 통계 파트를 아예 다 없애버린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냥 대학교 가서 배우라 이거지. 아니면 고3 과목에 뭐 통계학을 추가를 시키겠다. 뭐 이렇게도 가요. 어. 너네 뭐 이산수학 이런 거 있지 않니? 그 선택 과목에? 아, 그래? 아마 있을 거야. 이산수학이라는 과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쌤 때 옛날에 있었던 경우의 수 이런 거 아마 다 배울 거고, 그 다음에 통계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를 배우다 보면 좀 더 지식이 늘어날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물론 풀 때는 지금처럼 그냥 공식 이용해서 밖에 못 풀기는 해. 근데 그나마 좀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떠들어가면서 좀 이해를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는 바람은 좀 있다. 어. 자, 이게 단원이 거지 같죠? 음. 나도 되게 안 좋아하는 단원 중에 하나야. 음. 자, 또 다음 문제 질문 받아봅시다. 자,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요.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모평균을 추정하겠다고 하네. 얘도 마찬가지로 모평균 추정 문제야, 지금. 그쵸? 이때 자, 표본의 크기가 4짜리 이런 거 이제 보면 밑줄 치고 뭐 동글뱅이 치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x1 바인 표본을 이용하여 신뢰도 95%짜리로 추정할 신뢰 구간이 이런 식이래. 자, 그럼 얘를 한번 그냥 적어줄게. 내가요, 표본 평균이 x1 바래. 그러니까 x1 바, x1 바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신뢰도 95%짜리니까 원래는 1.96을 쓰지만 요 문제에서는요, 우리가 2라고 써야 될 거야. 이게 지금 95%의 의미인데 그 상수가 2짜리인 거라서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괜찮니 여기까지? 응? 그럼 이쪽은 플러스 시그마 이렇게 되겠네. 저거 약분되면 그냥 시그마인 거 보이죠? 어? 자, 이렇게 한 게 A에서 B 사이랑 똑같대요. 확인 한번 하고. 자, 그 다음에 아래 거는요. 표본의 크기를 몰라. 그리고 표본 평균이 x2 바래. 얘를 99%로 했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상수가 3인 거 보일 거야. 그쵸? 마이너스 3 곱하기 표본 크기 몰라. 그 다음에 모평균 시그마는 이런 식으로 그대로 써주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음. 자, 이때 이 녀석이 C에서 D 사이래요.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실내 구간에 지금 비율이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직접 B-A를 계산을 해주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2배에다가 그냥 시그마 아니야? 보이니? 잠깐만. 그죠? 응. 그러니까 이 시그마라고 적을게 그냥. 그 다음에 D-C는요 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시 이렇게 되는 거 보이니? 응? 근데 지금 이게 2배 한 개 저거래. 그러니까 이 시그마는 2 곱하기 루트 n분의 6 시그마. 야, 얘들아 이거 너네 시그마 진짜 쓸 때 이거 6이랑 조심해서 써야 돼. 쌤 친구가 내 정확히 기억나. 9평 때 얘가 97점 맞았거든? 6 시그마 때문에 그랬어요. 진짜 겁나 헷갈린데.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내가 막 겁나 놀렸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시그마 이런 식으로 잘 나눠주고 2도 잘 나눠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루트 n이 6이 되니까 n 값은 36이었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 정도 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지금 뭐 없어. 상황이 없어. 그냥 진짜 공식 물어보는 문제야. 아까는 뭐 샴푸통이라도 예의상 깔아줬는데 이거는 뭐 겁나 무지성이야. 그냥 공식 적용시키래. 진짜 저기 떨어졌어요. 네네네 해줄게. 응?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이쪽 같이 한번 봐볼까요? 다들 여기 좀 힘들지 않았어? 이쪽 라인인데? 아직 못 풀어봐서 뭔 쌉소리인가 싶어가지고 못 풀어봤죠? 같이 풉시다. 선생님 다 풀어줄게요. 집에 가서 꼭 복습을 한번 잘 해봐. 자, 여기도 지금 열심히 투표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쵸? 자, 가봅시다. 우리가 모 비율을 추정을 해야 돼. 근데 이 녀석이 표본 비율이 지금 9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공식에서 P햇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공식 한번 보고 올까? 연관에 한번 지어서 공부를 해보자. 우리가 지금 모비율의 추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P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양 사이드로 P햇이 이런 식으로 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0.9, 0.9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 다음에 방금 보고 온 거 신뢰도 95%짜리니까 원래는 1.96인데 여기서는 2로 생각을 하겠대.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2, 그럼 여기는 플러스 2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공식이 아까 혹시 보고 온 거 기억나니?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이제 n분의 p 햇은 0.9였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0.9, 0.1 이런 식으로 곱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쌤은 이제 좀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곱하기를 점으로 좀 많이 찍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요 모평균이나 모비율 같은 거 할 때 소수점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애지간하면 이거 좀 이런 식으로 해도 괜찮아. 그러니까 헷갈리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면 좋겠다. 0.9 여기도 0.1 또 이렇게 써버리네. 이런 식으로 써줄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루트를 뻗기고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자,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요. 0.5% 이하가 되고 싶대. 그러면 얘는 뭐야?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래요. P-P 햇인 건데 누가 더 크고 작은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 이 0.9 대신에 쌤이 그냥 편의상 P 햇이라고 쓸게. 그런 다음에 이 부등식에다가 다 마이너스 P 햇을 때려주는 거야. 그러면 얘만 남고 여기서도 P 마이너스 P 햇 그 다음에 이쪽에 플러스로 이런 식으로만 남았을 거예요.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을까? 좋아. 이렇게 했는데 이 녀석이 0.5 이하가 돼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얘를 어차피 절대값을 씌울 운명이니까 얘는 그냥 없애도 될 것 같아요. 음수니까.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양수니까 그냥 절대값 냅둬도 괜찮을 것 같거든. 그래서 P 햇 이 녀석이 0.5% 이하가 되도록 하고 싶으니까 이 녀석이 지금 0.5보다 어때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래 얘들아? 절대값 P-P햇이 0.5% 이하가 돼야 되는데 근데 저 녀석은 얘가 최대값이야. 그러면 이게 0.5% 이하가 되려면 얘도 마찬가지로 0.5% 이하가 돼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최대값이 0.5를 넘겨버리면 망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최대값도 마찬가지로 0.5% 이하다라는 식을 세워주게 되면 이제 n의 최소값을 구해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쌤이 퍼센트를 살려줬어. 근데 이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이 모비율 이런 거 할 때 이 퍼센트를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좀 많아. 큰일 납니다. 이게 100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 꼭 챙겨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계산을 잘 해주면 2 곱하기 자, 그 다음에 0.9 곱하기 0.1에다가 루트 씌웠대. 저 녀석 0.3인 거 혹시 보이세요? 오케이. 0.3. 그 다음에 여기는 0.5%니까 자, n 넘어가면 여기 루트 n 이런 식으로 쓰고 그 다음에 자, 퍼센트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다가 100 곱하고 그 다음에 0.5잖아. 아, 그래 이거는 좀 계산 한번 하고 갈까? 0.5%니까 이 녀석은 10분의 5 곱하기 100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200분의 1인 거지. 그러니까 양변에 그냥 200을 곱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거 얼마쯤 되나? 이거 넘어가고 여기가 지금 100, 122 루트 n의 최소값이래. 그럼 이거 제곱하면 얼마죠? 144에다가 공 2개 정도 붙여주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녀석이 n의 최소값은 14,400명이래. 얘들아 이거 엄청난 거야. 영화제 유치에 우리가 14,400명이나 지금 동원을 해서 투표를 해야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차가 0.5% 이하가 될 수 있대. 그러니까 좀 엄밀함을 많이 따진 거지. 보통 우리가 이렇게 조사할 때 14,400명씩이나 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보면 돼. 오케이. 넘어갑시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신뢰도 알파로 추정한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 라고 나왔네. 여기까지 끊고 일단 식을 세워야 돼.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냐면요. 2 곱하기 그 다음에 막 이제 뭐 1.96 뭐 이런 거 상수 어쨌든 뭐 곱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여기 모르니까 우리가 K 같은 걸로 두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면 P 이제 우리 자 요거 나와 있는 거 있지. P 절대값 Z가 뭐 이하가 뭐 이렇게 나온 거 있잖아. 얘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P 절대값이 K 이하인 게 지금 100분의 알파다라고 쓰면 돼요. 우리가 신뢰도 95%짜리는 면적으로 가면 0.95잖아.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퍼센트니까 100분의 알파라고 적은 거야. 이게 뭐 문제 푸는 데는 의미는 없을 거긴 한데 그냥 공부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식으로 적고 갈게. 자, 이런 다음에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실내 구간의 길이가 정의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차근차근 따져보자. 자, 기억 볼게요. 자, n이 일정할 때요. 신뢰도 알파가 높아지면 자, 이게 일정이래. 이때 알파가 높아지면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게 커진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K 값도 커지는 거야. 우리가 왜냐면 이게 벌어져야 면적이 넓어지니까. 그래서 K 값도 커지면이라고 생각해서 이 K 값이 커지는 상황인 거야. 이러면 L 값은 당연히 올라가겠죠. 정비례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억 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게요. 신뢰도 알파가 일정할 때 니까 K가 일정할 때라고 해석을 하면 돼. 이때 N 값이 커지면 반비례 관계니까 L 값은 작아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탈락인 거야. 얘들아 이게 근데 저 식을 안 써도 사실 알면 좋긴 하거든? 이건 쌤이 디귿까지 한번 싹 다 풀고 이야기를 해볼게. 자, 그 다음에 디귿. 신뢰도 알파가 일정할 때, K 값이 일정할 때요. N이 2배가 되면 L 값은 2분의 1배가 되지 않고 루트 2분의 1배가 될 것 같지 않니? 그래서 디귿도 땡입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2분의 1배라고 적어주셔야 돼. 여기서 우리가 그래 디귿 같은 거는 우리가 엄밀하게 저 루트가 필요하니까 수식은 필요해. 근데 우리가 기억이랑 니은을 풀 때는 직관적으로 좀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거든 얘들아.
신뢰도가 커진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95%랑 99%짜리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게 구간이 넓어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 구간이 길어지겠지. 하면서 기억은 맞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니은 봐봐. 신뢰도가 일정할 때요. n값이 커지면 n값이 커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표본수를 늘린다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그 L값은 어떻게 되겠어를 고민하면 되는데 쌤이 아까 뭐라 했었냐면 이게 표분수가 많아질수록 이게 되게 데이터를 정밀하게 추론하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정밀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신뢰 구간의 길이를 좁힌다는 이야기인 거거든. 그치? 왜냐면 신뢰 구간이 넓어버려. 예를 들어서 평균이 50짜리인데 야, 평균 30부터 70 사이에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랑 얘가 한 45에서 55 사이에 있겠지. 이런 거랑 좀 느낌 많이 다르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n값이 커지는 상황인 거야. 어.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이제 정리하는 과정에서 표본수가 많아질수록 더 정밀한 뭔가 계산이나 이런 게 가능해지니까 그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좀 더 편할 거야. 근데 솔직히 이런 거 보면 이런 이런 말을 보면 우리가 일단 이 관계식을 당연히 쓰고 싶을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알파에 대한 막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이제 그래도 좀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상태니까 요런 거를 적으면서 그냥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생들이 처음 문제 풀 때 분명히 안 저럴 거거든. 잘 본 적은 없어. 이거를 뭐 K라고 두고 뭐 이걸로 해석하는 경우는 못 봤고 그냥 뭔가 하다가 보면 막 되는 거야. 그게 심지어 이 문제가 그래도 항상 있거든. 어느 참고서든지 다 항상 있는데 이거 다 이렇게 적어요. 아, 보통 이렇게 적어. 아, 이렇게 적어도 문제 될 건 없지. 근데 실제로 의미는 저게 아닌 것까지는 파악을 할 수 있겠죠. 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구해주시면 되겠다. 자, 마지막 문제. 얘들아, 근데 이게 살짝 통계 단원이 좀 그런 게 있어. 그 지금 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막 겉보기엔 더럽지만 그래도 되게 통계치고 많이 깔끔한 편인 거거든. 근데 우리 오늘 여기 처음 푼 문제 요거 있지. 야, 이런 거 길이 자체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일단은 좀 읽기가 싫어져. 아니, 그럼요. 그래서 빨리 풀어야 되다 보니까 막 이제 막 이런 정보들을 막 동글뱅이 치면서 풀으라고 나도 막 많이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파악하는 것보다 일단 문제 푸는 게 수험생 입장에선 중요하니까. 자, 그런 게 문제인 거지 뭐. 자, 마지막 가봅시다. 자, 모비율이 P인 모집단에서요. 크기가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비율 P 햇에 대해서 자, 우리 아까 얘 살짝 보고 온 표현이지. 그치? 어, P 햇 마이너스 P. 오. 근데 얘들아, 이거는 살짝 내가 봤을 때 좀 페이크 같거든요. 이게 그냥 절대값 P 마이너스 PS로 그냥 생각해. 그냥 마이너스 끄집어내도 어차피 똑같으니까. 이게 0.05에 잠깐만 0.05에 루트 P햇의 1 마이너스 P햇 그러니까 루트 P햇 Q햇 한 거야. 이게 0.95 이상이고 싶다. 얘들아 저게 무슨 말일까?를 고민을 좀 해야 돼 우리가. 잘 한번 해봅시다. 자, 얘가 우리가요. 음, 얘랑 분명히 연관이 있을 거란 생각은 일단은 좀 들 수도 있어. 여기 0.95 때문에, 그치? 근데 여긴 0.95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뭘까를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음. 자, 일단요, 저게 표준화랑 연관이 있어 보이니까 표준화를 시킨다고 생각을 해. 내가 문제 풀 때 애지간하면 표준화를 잘 안 시키긴 하는데 우리가 요 모비율 추정해서 모양이 잘 안 보이면요. 일단 표준화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표준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자, 이게 지금 자,
모평균 추정에서 루트 n분의 시그마 역할을 하는 녀석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모평균 추정에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치? 근데 지금 이 녀석이 루트 n분의 p hat q hat인 거고, 그 다음에 저 x-m이 지금 p hat 마이너스 p의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 얘가 모평균이잖아. 얘가 모비율. 그 다음에 이 녀석이 표본 평균이잖아. 여기 x 바라고 적어야겠다. 미안합니다. 표본 평균의 역할을 하는 게 표본 비율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이 녀석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얘도 마찬가지로 표준화를 거치기 위해서, 그럼 그냥 냅두자. 쌤이 이거 실내 구간의 길이로 좀 생각해 주려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식으로 적을게. 자, 이거를요 루트 n분의 p hat q hat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루트 n분의 p hat q hat으로 나눴잖아. 그럼 여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05는 그대로 있고 루트 p hat q hat이 날라가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 루트 n 분의 분해니까 이런 식으로 올 것 같지 않아요? 이렇게 동의할 수 있을까? 이 값이 0.95보다 크거나 같대. 헉, 대박. 선생님, 이게 뭐예요? 얘가 절대값 Z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녀석이 어떤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이 0.9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우리가 어떤 의미냐면 Z곡선에서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 평균 빵 이럴 때 여기 얘 지금 1.96이라고 나와 있잖아. 1.96 이쪽에 마이너스 1.96 이렇게 있을 때 요 면적이 우리가 0.95였었던 게 이제 정의였지? 여기까지 다들 괜찮아?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 0.05 루트 n이요. 경계가 요런 식으로 있어줘야 이 면적이 좀 더 커진 거 아니야? 여기가 추가가 된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0.95보다 커진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0.05 루트 n 값이 1.96보다 크거나 같으면 저 면적 값은 0.95 이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만 잘 계산을 해주게 되면 정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열심히 계산해야 될 것 같은데 저거 뭐냐? 얼마니 저거? 이거 맞지? 20분의 1이니까 넘어가면 20을 곱하는 거죠? 이거 맞나? 그럼 100분의 196 곱하기 20인데 약분되면 뭐야? 10분의 392네? 392를 제곱해야 돼. 심각한데? 응? 일단 구해보고 확인해볼게요. 8. 얘들아 나 계산팁 말해줘야 돼. 8 올라갔으니까 얼마야? 27 더하기 8은 35. 잘 하고 있는 거 맞지? 2 올라갔어. 근데 이쪽은 좀 필요 없을 듯? 이제? 와. 근데 이거를 100으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된 거잖아. 그건 1536점 얼마였네. 그러니까 1537이 맞나요? 아이씨 뭐야. 잠깐만. 아이씨 1537 맞네요. 아찔하다 얘들아. 그쵸? 음.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근데 이게 쌤도 항상 솔직히 이거 고민 많이 하거든. 이게 만약에 내가 그냥 39.2 정도로 쇼부를 봐. 그러면 얘는 계산하면 제곱을 할 때 40-0.8의 완전 제곱으로 바꿔. 그 다음에 이렇게 해. 1600에서요. 80 곱하기 0.8 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0.64 이렇게 될 거 같지 않아? 근데 이거 계산이 예쁘게 하면 돼요. 1600 마이너스 얘는 지금 되는 구조라서 이게 빼기 64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런 식이야. 소수 부분.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뭐야? 1536 아니야? 1536 플러스 알파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따라서 n은 1537 이렇게 계산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 그 지금처럼 이렇게 되면 괜찮아. 그러니까 근데 이게 숫자가 좀 뭔가 39.2가 아니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처럼 막 저 40의 제곱이나 이런 걸 계산하는 게 또 힘든 숫자들도 있거든. 음. 예를 들어서 뭐 그래 뭐 35.2야? 그 얘도 사실 36 마이너스 0.8의 제곱으로 해석을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취향 차이니까 잘 했으면 좋겠다. 요 392로 가는 게 편하면 이렇게 해도 돼. 근데 이렇게 가는 게 괜찮으면 이렇게 가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껏 잘 해주시면 좋겠다.